내 나이 11살 되던 해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게는 어린 동생을 챙기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었지만 늘 빠듯했고 아이 마음에도 늘 불안이 깔려 있었죠. 그래도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참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예뻐해 주셨고 저 역시 시어머님이 무척 좋았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제게 다시 한번 엄마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지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융통해 볼게. 오늘은 그냥 푹 자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에 가니 엄마는 당장 입원하시기를 미루셨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하자. 내가 마무리할 게 좀 있어서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이라는 걸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은아, 너 울지? 울지 말고 내일 시간 좀 내다오. 3시간만. 다음 날 시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한의원에 가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미리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간병을 하려면 내 몸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고 하시며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어 시어머님은 백화점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과 트레이닝복, 선시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속으로는 오히려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야 시어머님께서 진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도 말아라.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니?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내 남편한테도 말하지 마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참 유치해서 부부싸움 하다 보면 꼭 이런 거 꺼내서 속 뒤집어 놓는다. 그러니 우리만 알자. 손에 꼭 쥐어진 봉투 안에는 무려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엉엉 울며 기대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돈 덕분에 친정엄마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치료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 해봄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본능처럼 시어머님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시어머님은 누구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그때 시어머님이 지갑에서 결혼사진을 꺼내 엄마 손에 꼭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마시고 정은이 걱정 마세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 정은이도 제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 테니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 순간 기적처럼 의식 없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듣고 계셨던 겁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엄마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망연자실한 저를 시어머님은 붙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장례 내내 시어머님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친척 하나 없는 우리 집이었지만 시어머님 덕분에 빈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엄마가 외롭지 않게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님은 제 동생까지 친자식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외식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동생을 불러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또다시 시어머님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은이 혼수비야. 받아라. 저는 도망치듯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랑 이미 준비해놨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던 길 제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시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울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함께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내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정은이 혼수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니? 그날 저는 또다시 시어머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동생의 결혼식 날 시아버님께서 제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면에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그 말씀 덕분에 제 동생은 우리 아버님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없는 서름을 느낄 새도 없이 시댁의 따뜻한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오늘은 시어머님의 49제였습니다. 동생 부부와 함께 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비밀로 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수술비를 시어머님이 내주셨다고.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무너졌을 거라고. 남편은 말없이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생활비를 쪼개어 따로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제가 시어머님처럼 아무 말 없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제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시어머님입니다. 살아계실 땐 언제든 달려와 주시던 어머니,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심어주신 사랑 반드시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긴 감동 시어머니 사연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